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올해 62세인 다 큰 두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나들은 현재 33살로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조용하지만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사려 깊어서 주변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금쪽이 같은 아들이죠.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며 커왔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었고 아파서 저를 가슴 졸이게 하거나 힘들게 한 적도 없었어요. 그 흔한 사춘기 때에도 저나 남편에게 대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바르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애들이 흔하게 쓰던 욕도 한 번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속 썩인 적도 없었고 공부 역시 늘 상위권이었어요. 물론 반에서 1등을 항상 한 건 아니지만 저 남편이 텁을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성실하고 조용하며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늘 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잘 키웠고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잘 극복하는 모습에 우리는 늘 안도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결혼을 결심했으니 부모로서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어도 이렇게나 빨리 결혼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리란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기에 나와 남편은 참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예비 며느리는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온 얌전하고 차분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안정적이고 능력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무엇보다 아들과 잘 맞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는 서애은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팀장을 맡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학교도 외고를 나와서 대학교도 아들과 같은 대학교를 다녔더군요. 역시 내 아들답더라고요. 결혼 문제에도 그저 나와 남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란 믿음이 섰습니다. 서애은이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현재 재직 중이셨고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결혼식 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은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모은행의 주점장으로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을 기대하게 되었었죠. 아들이 결혼을 결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소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친하게 지냈지만 중간에 잠시 헤어졌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정하고 얌전하며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성실하고 얌전하고 무엇보다 제게 잘 맞는 사람이에요. 엄마랑 아빠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잘 선택했구나. 집안 배경도 훌륭하고 성격도 바르고 모든 것이 괜찮구나.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의 가정 배경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아버지도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셨어요. 집안 배경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자라난 분이에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흐뭇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아들의 계획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아리따운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예의 바르고 싹싹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소곳하니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성격도 좋아 보이고 얌전한 아이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의 결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비 며느리가 성실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그런 조신하고 정숙한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결혼식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려진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손은 살짝 모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눈빛에서는 겸손함과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첫눈에 그녀는 정말 얌전하고 조신한 인상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신중함과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결혼할 여자친구 모습에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안도했습니다. 잠깐만 봤을 뿐인데도 조신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집안도 좋겠다. 인물도 좋겠다. 능력도 있어서 연봉도 짱짱하겠다. 뭐 하나 뒤처지는 게 없었으니 역시 내 아들의 선택은 탁월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이어갔고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둘이 잠깐 동안이라도 대화하는 걸 지켜보면 어떤 아가씨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법이죠. 말씨도 이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티가 났습니다. 집안 전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흐르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히고 상견례를 한 달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아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어쩌니?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래? 축하한다. 내 아들도 곧 결혼할 것 같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더라고. 아, 그래? 우리가 벌써 자식들 결혼시킬 나이가 되었다니. 참 세월이 놀랍다. 그래, 며느리는 마음에 드니?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 자기네들이 서로 좋아 사는 건데 그냥 평범해. 내 아들한테 잘하면 그만이지. 넌 네 아들이 데리고 왔다는 그 아가씨는 마음에 들었어? 난 무척이나 마음에 들더라. 인물은 둘째치고 집안도 좋고 외고 나와서 내 아들이랑 같은 학교에 다녔더라. 지금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연봉도 꽤 센가 봐. 내 아들이 눈썰미가 있긴 있나 봐. 그래, 네 아들이 잘났으니까 그런 며느리를 얻는 거지. 아무튼 축하해, 춘심아. 나도 모르게 주책 없이 내 친구한테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에 대해서 신나게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오래간만에 길게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 아들은 제 아들보다 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가를 보낸다고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더군요. 내게도 곧 그런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 날짜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혀 있었고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는 설렘과 함께 저는 자연스럽게 내 아들의 결혼까지 상상하게 되었죠. 드디어 친구의 아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의 아들 결혼식을 보러 온 자리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내 아들 결혼을 떠올리며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축하 음악과 경쾌한 안무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범한 공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는 점점 이상을 벗어난 파격적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파티 분위기처럼 엄숙함보다는 떠들썩한 클럽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쯤은 저도 몇몇의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친구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결혼식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반에는 두 양가 어머니들이 버진로드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사이좋게 걷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촛불을 켜기까지는 그래도 참 우아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두 양가 어머니들이 촛불을 켬과 동시에 스위치 온이 되어버린 듯 갑자기 결혼식장 안의 분위기가 휘황찬란한 반짝임과 환호성에 난리가 난 듯 했어요. 전에 하객들이나 그저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가 친척분들도 지인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주는 분위기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마치 거기는 10대 후반이나 20대들만 초대를 받은 듯한 그런 분위기. 아직 신랑 신부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악을 써대고 환호성을 질러대고 반짝이 가루를 쏘아대고 난리더라고요. 갑자기 댄서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무대를 장악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춤은 점점 과감해지고 의상과 안무는 결혼식장에서 보기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기가 공연장인지 결혼식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니까요. 내 아들 결혼식은 절대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노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끄러운 것은 딱 질색이 없거든요. 댄서들이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을 다 인도하면서 점점 더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댄서들의 옷차림이 참 희한하더군요. 그냥 뭐 무대 의상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처음엔 긴 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더니만 신랑 입장을 하는 순간 폭죽과 함께 옷을 하나씩 벗어 제끼더라고요. 그때마다 젊은 친구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긴 바지와 긴팔 티셔츠를 찢어 제끼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이해를 하겠더군요. 어깨가 훤히 보이는 짧은 팬츠와 민소매 짧은 배꼽티를 입고 결혼식장 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도 봐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부 입장을 하니까 또 한 번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거의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여기저기 서늘어대고 있었고 신랑 신부도 함께 그 리듬에 맞춰서 춤추고 댄서들이 신부랑 입장하는 신부 아버지한테도 달라붙어서 춤추자고 하니까 신부 아버지도 멋져가면서도 분위기를 맞춰주느라 억지로 추는 척을 해댔습니다. 결혼식장 안은 삽시간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미친 듯이 춤을 춰대는 댄서들에 의해서 클럽 분위기로 변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대서 제 귀가 아파서 귀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요즘 결혼식 트렌드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은 어른들과 가까운 지인들한테 결혼을 정중하게 알리는 자리이니만큼 그 연령대의 사람들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이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무대 공연장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결코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트렌드이고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니 어쩌겠습니까? 분위기대로 함께 취해주는 것이 어쩜 축하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댄서들이 너무나 요란해서 신랑 신부가 오늘의 주인공인지 댄서들이 오늘의 주인공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특히나
비키니 수영복 같은 차림으로 춤을 춰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가신나들을 어디서 섭외를 해온 거야? 저 여자애들 부모는 자기 딸이 저러고 다닌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속 없어 보이네. 웬만히 해야지.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퍼포먼스에 신랑이나 신부나 똑같이 신나서 좋아 죽더라고요. 완전히 결혼식 분위기가 아니라 클럽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한순간 제 심장은 갑자기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왠지 눈이 갔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닮은 애겠지? 예은이가 이런 데 나와서 춤을 출 리는 없으니까. 처음엔 댄서들이 전부 다 화장도 과하게 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댄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줄도 모르고 촛하고 현란한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를 사정없이 흔들고 자빠져 있더니 한순간 나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그 댄서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도망을 쳤어요. 분명히 나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진짜 저 애가 서애은이가 맞는 거야?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얌전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 순간 저는 기절할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객들은 즐겁게 박수를 치고 웃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와 관련이 없는 춤꾼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즐겁게 구경을 하니까 박수를 치고 그랬겠지만 그중에 내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줄이야. 그날 이후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앞으로 결혼식과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공연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불신 그리고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역시 한 번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뼈 아프게 느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믿는 만큼 아들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을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이 문제를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내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댄서로 나와서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겼던 모습이 담긴 아들의 결혼할 여자친구의 사진을 남편에게 여러 장 보여줬어요. 남편도 상당히 실망한 표정이더군요. 남편이 내게 그랬습니다. 뭐 요즘 댄스 동아리도 많아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러네. 결혼을 한 후에도 이러고 다닐 것이 아닌가? 난 그 꼴을 못 보네. 상견례는 취소해. 난 이런 며느리는 못 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창현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당신이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퇴근을 하자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창현아,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난 서애은이란 그 친구를 내 며느리로 맡고 싶지 않다. 갑자기 놀란 아들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결혼식장에서 미친대기처럼 춤추고 자빠져 있는 서애은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애가 아니더구나. 이렇게 자유분방한 애가 결혼을 하면 되겠니?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안 그래? 엄마, 정말 이렇게 과감하게 춤추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게 뭐냐? 엄마, 예은이가 댄스 동아리를 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단순히 댄스 동아리에 나가서 춤을 추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냐? 그런 비키니 차림으로 남의 눈요깃거리로 품이 떨어지게 하고 다니면 곤란하지. 나는 저런 며느리는 싫다.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상견례고 뭐고 취소야.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저도 한마디 더 했어요. 나도 네 아버지랑 똑같다. 내 정서와는 안 맞는 애야. 나는 그 애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을 기대를 했던 거지.
나 모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내가 원하던 며느리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 결혼 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 예은이랑 결혼을 고집한다면 둘만 알아서 조용히 하거라. 나는 안 갈 테니까. 엄마, 아빠, 요즘은 다 저래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흉해 보이긴 하는데요. 예은이가 조금 끼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를 하는 거야. 그 끼를 숨길 수가 없으니 말이다. 춤을 추더라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추면 누가 뭐라고 하겠니? 어쩜 그렇게 발랑 까져서 남자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는데 그렇게 야시시하게 춤을 출 수가 있니? 예은이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식장마다 돈 받고 그렇게 추고 다니냔 말이야. 그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엄마, 늘상 예은이가 돈 받고 춤추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혼식에는 신부가 그 동아리 선배 언니여서 그런 것이었고요. 그날 하객으로 왔던 많은 친구들이 댄스 동아리 관련 친구들이 많아서 흥이 넘쳐서 그렇게 과감하게 췄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은이가 엄마를 우연찮게 거기서 맞닥뜨려서 놀라서 내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늘상 그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한 번만 이해를 해주세요. 나를 이해를 시킬 생각일랑 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 정말 실망이었다. 나는 이 결혼은 반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은이랑 결혼하겠다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며 단호하게 말했더니 아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에게 2주간의 시간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릴게요. 내가 엄마랑 아빠 말처럼 예은이와 헤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결혼을 강행할지 결정을 내릴게요. 2주 동안 아들과 이비 며느리는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예은이가 그랬다더군요. 나는 결혼 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무대에 설 거야. 그게 결혼식 축하 공연이든 행사 공연이든 말이야. 내가 왜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들은 설득을 했습니다. 예은아, 너는 프로 댄서가 아니잖아. 너무 과감한 의상과 동작. 그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어차피 취미생활이면 남보기 부끄럽게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비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남보기가 부끄러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남의 눈치를 받아야 하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간섭부터 할 거야? 난 이 결혼을 절대로 못하겠다. 드디어 서예은도 내 아들도 결혼 포기 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 잘된 일이지 뭡니까? 결국 아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내가 네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대로 멋있게 살아. 내가 네 길을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 우리의 길이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무산되었어요. 막상 둘이 헤어졌다고 하니까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담담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힘들었지만 이게 맞는 결정인 것 같아요. 예은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은이도 예은이를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나도 나와 맞는 사람과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만 했을 뿐이지 막아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종 선택은 아들이 했으니까요.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감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